불고기 만들 때 갈아 만든 배나 배를 직접 갈아서 넣은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나 갈아 만든 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맛있는 불고기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고기용 고기, 특히 냉동 고기로도 채끝처럼 맛있게 불고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양갈비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채끝 같은 불고기 만들기. 사실 불고기 양념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간장과 설탕, 물이 있으면 끝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1대 1대4의 비율로 불고기 양념을 만들 거예요. 양념을 한번 만들어 놓고 냉동실에 보관해도 되니 한번 만들 때 넉넉하게 만들면 좋습니다. 간장 100g, 설탕 100g, 물 400g을 넣습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을 취향껏 넣어주는데 저는 열알을 다져 넣습니다. 후추도 갈아서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파인애플을 넣는 것입니다. 파인애플은 통조림을 사용하시면 안되고 생 파인애플을 넣으셔야 합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불고기 실험을 통해 비교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기본 양념에 고기를 넣고 20분을 두고, 두 번째는 기본 불고기 양념에 파인애플 즙을 짜서 20분 동안 숙성하고 구워 맛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불고기 할 때 흔히 하시는 배를 넣은 뒤에 20분 동안 숙성한 뒤 식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냉동 상태의 불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소스에 넣고 잘 버무려 주는데요. 그릇이 작아서 볼에 옮겨 잘 버무려 주었습니다. 먼저 파인애플을 넣지 않고 기본 양념에 20분 동안 숙성한 불고기입니다. 충분히 예열한 무쇠팬에 고기를 넣어 굽습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미리 준비한 양파와 대파를 조금 넣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잘 구워졌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자체가 얇아서 질기다는 느낌은 크게 없지만 그렇다고 부드러운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맛은 있지만 엄청 매력적이지는 않네요. 일반적인 불고기입니다. 두 번째로 불고기 양념에 파인애플을 추가한 불고기입니다. 역시나 같은 조건에서 구워보겠습니다. 70% 정도 구워졌으면 양파, 대파, 팽이버섯도 조금 넣습니다. 먹어볼게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부드럽습니다. 좀 가장해서 이가 없이 잇몸으로도 먹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진짜 맛있네요. 세 번째로 배를 갈아 넣은 불고기입니다. 역시나 잘 구워보겠습니다. 고기가 익으면 야채도 넣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식감은 첫 번째 구웠던 아무것도 넣지 않은 불고기와 똑같은 식감이에요. 배를 넣나 안 넣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고기가 더 부드럽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 파인애플을 넣은 불고기를 먹어서 그런지 식감도 비교적 질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고기에 배를 갈아 넣었던 이유. 시중에 판매하는 소불고기나 불고기를 만드는 분들의 레시피를 보면 배를 갈아 넣거나 배 퓨레를 사용하거나 배즙을 넣는다는 사람도 있지요. 아마도 배가 고기를 부드럽게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건데요. 이건 사실 연육작용으로만 본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파인애플의 연육작용이 100이라고 한다면 배의 연육작용은 0.5 정도로 매우 미미하거든요. 따라서 연육으로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굳이 배를 넣는 이유는 설탕을 조금 덜 쓰고 배에 은은한 단맛을 넣는다고 보아야 과학적 의미가 있을 거예요.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가 고기의 단백질을 분해하며 고기가 부드러워집니다. 다만 브로멜라인은 그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상온에서 숙성 시간이 최대 30분을 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효소는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그 효과가 사라지거나 멈추는데, 그래서 숙성이 완료되면 바로 냉장고에 넣어 보관해야 하고, 또 하루 이상을 둔다면 지퍼백에 소분하여 냉동 보관을 해야 고기가 으스러지지 않습니다. 연육작용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파인애플 통조림을 사용하면 의미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효소 작용 때문입니다. 파인애플 통조림은 출하되기 전 고온에서 살균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브로멜라인 효소가 파괴됩니다. 같은 관점에서 안 그래도 배에는 연육작용을 하는 프로테아제라는 효소 작용이 미미한데 갈아 만든 배와 같은 배음료를 사용하면 이미 살균이 되어 효소가 불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고기의 연육 효과는 제로입니다. 만약 집에 키위가 있다면 파인애플 대신 키위를 사용해도 됩니다.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효소가 있는데요. 파인애플이 100의 효과라면 키위의 액티니딘은 50 정도의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때 키위는 골드 키위가 아니라 초록색 키위여야 합니다. 양갈비에 적용해보기. 지금 준비한 고기는 양갈비 숄더렉인데요. 제가 판매하고 있는 고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고기는 호주에서 도르세 품종의 어린 양만을 수입하고 냉동이 아닌 냉장고기를 직접 수입하고 숙성하여 마이너스 35도에서 급속 냉각 후 냉동으로 보내드립니다. 혹시라도 양고기를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숄더렉은 양의 1번에서 4번 갈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깨 부위의 갈비이지요. 양의 앞다리 위쪽 갈비인데요. 다리 위쪽 갈비라 운동성이 있어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인 부위입니다. 파인애플을 이용해서 마린
마리네이드 한 것과 그렇지 않은 양갈비의 식감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는 허브 솔트로만 마리네이드 하겠습니다. 숄더렉 앞뒷면에 밑간을 해줍니다. 다른 하나는 역시나 앞뒷면에 허브 솔트로 밑간을 하고 파인애플즙을 앞뒤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20분 뒤에 각각 구워 맛을 보겠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키친타올로 수분을 잘 닦아주시고요. 숄더렉을 구울 때는 오일이나 버터를 두르지 않고 팬에 바로 구워도 됩니다. 숄더렉 자체에 지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잘 달군 무쇠팬에 숄더렉 하나씩 올려 구워보겠습니다. 양갈비를 구울 때는 돼지고기처럼 바싹 익히지 말고 소고기처럼 미디움 정도로 익혀 먹어도 충분하고 또 그렇게 먹어야 더 맛있습니다. 파인애플에 숙성한 숄더렉입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부드럽네요. 좀 가장해서 프렌치렉만큼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프렌치렉은 안심처럼 부드러운 부위잖아요. 5번에서 12번 갈비라 소고기처럼 꽃등심 같은 부위죠. 그래서 저희도 5성급 호텔에 주로 납품을 하는데 블라인드 테스트로 파인애플에 숙성한 숄더렉을 드셨다면 프렌치렉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부드러워졌네요. 진짜 파인애플이 대단하긴 하네요. 숄더렉의 허브 솔트, 파인애플 조합 강추합니다. 허브 솔트로만 밑간한 숄더렉입니다. 맛있어요. 대부분은 양갈비 전문점에서 서버분께서 직접 구워주실 텐데요. 아무래도 숯불을 피우고 강한 불로 굽다 보니 아주 맛있을 거예요. 근데 집에서 구워도 그에 못지않게 맛있습니다. 허브 솔트랑 찰떡궁합이네요. 결론. 불고기에 배를 넣는 건 단맛 보완에는 의미가 있지만 연육 효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싶다면 파인애플이나 키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고기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사이의 펩타이드 결합을 끊거든요. 고기 속 근섬유나 콜라겐을 작은 조각으로 자르면서 고기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숙성 시간이 지나치면 고기가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카더라 통신에 의해 간습적으로 넣었던 배나 배 음료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적 요리 정보가 필요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